네, 이번 단원은 유형에서 우리 11단원 넓이한 적분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넓이들을 구해 볼 건데요. 그것을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정적분 이동을 구할 거예요. 자, 일단은 상황적으로 일단 몇 가지가 있냐면 총 이제 두 가지를 기본으로 보셔요.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죠. 둘러싸인 넓이. 자, 이제 그래프는 상황적으로 총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두 번째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세 번째는 X축과 이렇게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는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구간을 주면 여기 A부터 B까지. 여기 A부터 B까지. 여기 A부터 B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적을 S라 그럴 거고요. S라 그럴 거, 이 면적을 S라 그럴 건데 이 면적들을 좀 구해볼게요.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처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이 식은 전부 다 Y는 fx입니다. 얘를 그냥 뭐 하면 되겠다?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그것이 곧바로 면적이 되겠다. 근데 지금처럼 X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 넓이는 쟤를 정적분한 거에다가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왜요? 정적분 값 계산 자체가 넓이의 음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냐? 얘를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면적은 여기 C라 그럽시다. A부터 C까지 X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건데 C부터 B까지는 적분했을 때 그 값은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다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것을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있어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둘러싸인 넓이가 있다. 자, 상황은 똑같이 세 가지인데요. 이번에 X는 GY라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Y축으로 한 거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이 Y축과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좀 그래도 방향을 반대로 좀 할게요.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구간을 여기를 알파부터 베타. 여기도 알파부터 베타.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중간을 감마라고 잡읍시다. 이 면적을 전부 다 S라고 그럴 거고 이 S를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적분하냐? 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dy, y축에 대한 적분이니까 dy예요. 얘는 gy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면적을 구하려면 얘가 이쪽 부분 보세요. y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양수고요. 여기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y축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여기다가도 뭘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얘도 어떻게 하겠냐? 자, 이 면적을 계산하려면 알파부터 감마, 칸이 좀 모자르겠네요. 이 밑에다 쓸게요. 이 면적을 알파부터 감마까지는 양수 부분이니까 그대로 얘를 적분하면 되는데 감마부터 베타까지는 얘를 적분했을 때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일단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있을 때 X가 위에 있으면 그대로 정적분, 밑에 있으면은 정적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있을 때는 위에 거는 플러스, 밑에 거는 마이너스를 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Y축은 오른쪽에 있는 게 양수, 왼쪽에 있는 게 음수, 왔다 갔다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식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식이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가 되겠어요. 즉,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쌓인 넓이죠. 상황은 똑같이 세 가지가 있죠. 자, y는 fx가 있고요. y는 fx. y는 gx가 이렇게 있고요. 해당하는 x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a, b 얘를 구하고 싶다고요. 나는 이 면적을 구하고 싶다. 이 면적을 구할 때는 결국 뭐 하시면 돼요?
이 전체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될 거니까 지금 이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해당하는 x보다 위에 있을 때.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x축의 위치랑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x축이 만약 여기 사이에 있어도 보세요. 이번에는 결국에는 여기를 계산한 게 지금 요 부분이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계산하는 것은 지금 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면적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다시 붙여줘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x축이. 나 여기 넓이 구하고 싶다. 그럼 내가 지금 첫 번째 요 계산한 거는 어느 부분이 이번에는 여기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 부분. 보십니까? 여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얘 계산한 게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 계산을 보면은, 자,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려면 여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죠.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거는 마이너스가 붙여져 있지 않은 걸 더하면 결국에는 그 면적이 이게 마이너스 붙인 게 면적인데 이 분홍색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마이너스 아무튼 이게 음수인데 그대로 더하니까 여기다 빼기가 돼서 여기만 남아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fx가 지금 위에 있을 때는 x축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두 개를 뺀 거를 적분하면 되겠고 그럼 결국에 이걸 계속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뭐 해서 빼서 그거를 구간 내에서 적분하면은 x축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다. 그런데 그 곡선이 y는 fx와 y는 gx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면 얘가 a, 얘가 b. 그래서 여기를 c라 그러면 이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하겠냐? 이 면적은 어떻게 위에 있는 게 뭐예요? fx가 아래에 있는 게 gx가 되니까 a부터 c까지는 fx에서 gx를 빼는 거고요. 더하기 c부터 b까지는 누구에서 누굴 빼라? gx에서 fx 빼면 된다.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뺐을 때가 그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되겠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요 식을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쓰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의 절대값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 절대값을 푸는 행동이 a부터 c까지는 f가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그리고 c부터 b까지는 지금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됐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렇게 쓰는 거. 실제 반대로 나오는 거죠. 요렇게 나오는 식이니까. 이렇게 쓰면 결국에 면적 구하라는 식이 돼서 구간을 나눠서 계산한다. 이게 면적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세 가지를 배웠어요. 둘러싸인 면적 자체를 계산할 때 뭐가 있었다? x축 둘러싸인 면적. 두 번째 y축, 세 번째 두 곡선 면적.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내신 기간에 여러 가지 정적분을 하다 보면 해당하는 면적을 구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통해서 그 계산 방법을 좀 줄여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이참수의 근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y는 fx가 k의 x마알파 x-베타인 상황. 이 면적을 구하겠다. 우리가 실제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k x-알파 x-베타를 적분해보면 항상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6분의 k에 베타-알파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 결과값도 외워두세요. 이 정적분 항상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넓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 항상 양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수인 점수의 k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고민 안 하려면 여기다 뭘 붙이면 돼요? 절대값을 붙이면 그건 항상 뭐가 돼요? 여기 면적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이차함수의 근으로 둘러싼 면적을 계산할 때는 6분의 k의 베타-알파의 세제곱의 절대값을 계산하면 얘의 면적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알파, 베타. 즉 식은
y는 fx가 k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뭐냐, 얘를 이제 실제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를 정적분해 보면 항상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양수니까, 넓이는, 여기 넓이는, 여기다 양수니까. 우리가 얘는 넓이를 여기다가 절대값, 결국 절대값을 계산한 게 넓이가 되겠다. 자,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직접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저 두 가지의 면적은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6분의 k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10분의 k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의 절대값. 실제로 여기 절대값의 영향을 받는 거는 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k밖에 없으니까 정확히는 2분의 그냥 절대값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고요. 얘도 실제 여기밖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6분의 절대값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라고 해서 공식을 외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들은 워낙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필기해 두고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1단원 문제 풀어볼게요. 갑시다. 자, 11단원 1번.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선생님 여기 파트부터는 어느 정도의 정적분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여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요. 그 계산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10까지만 써주고요. 계산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꼭 계산하셔야 돼요. 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 안 하시면 결국 시험 때 계산을 못합니다. 가볼게요. 자, 1번. 얘가 x축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 그럼 일단 얘가 x축과 어떻게 위치 관계가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요. 이 그래프는 지금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3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얘가 둘러싸인 면적은 결국 얘와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계산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대로 얘를 적분할 거고 더하기 그 다음 얼마부터 1부터 3까지는 얘를 적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얘를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것을 전개하고 적분할 건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 간격이 2칸, 여기 간격이 2칸인 그래프를 전부 다 우리가 이 중간값을 0으로 맞춰줘요. 즉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럼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가 0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가 2가 되면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즉 얘를 x축으로 실제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y는 그 식이 x 플러스 2에 x에다가 x 마이너스를 계산할 건데 당연히 그냥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면적도 이 면적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얘를 계산하는 게 훨씬 쉬운 이유는 얘를 전개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니까 훨씬 더 식이 간단해지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홀수 차수밖에 없거든요. 원점 대칭이에요. 즉 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다 계산할 필요 없고요. 요쪽만 계산해서 같은 면적일 거니까 2배다. 실제로 얘는 2배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얘예요. 뭐야?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방금 원래 해야 될 밑의 계산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얘 전개하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적분할 때 계산이 좀 복잡할 때는 요 중간값을 0으로 맞춰주세요. 즉 평행이동해도 면적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 식 자체가 전개를 할 때 훨씬 더 간단하다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2칸씩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얘가 좀 칸 자체가 좀 별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2라 그래도 얘를 정확하게 한 칸씩만 옮기면 얘가 1이 되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가 1이 돼서 그래도 아까보다는 식 전개가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3차 함수는 그 중간값을 0으로 평행이동해서 전개해서 적분하는 게 시간이 덜 걸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학생분들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4번.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이게 보세요. 이차 함수와 근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그는 1과 2죠. 이거 면적 구하세요. 원래는 1부터 2까지를 정적분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대. 시간 오래 걸려요. 아까 공식. 6분의 1에 2-1을 세제곱하면 곧바로 6분의 1이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8번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과 2로 둘러싼 면적 구하라. 그럼 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쉽게 좋습니다. 마일부터 1까지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얘를 적분해서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자.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요령에 설명하면 요령만 설명할 거예요. 구간이 대칭이니까 얘는 적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0이에요. 기함수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만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3을 적분하면 되겠고요. 또 실제로 얘를 정적분해서 2와 1을 집어넣으면 되지만 잘 보세요. 이 참수의 여기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전체 면적을 구할 때 6분의 1에 3-1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당연히 여기 면적은 절반일 거니까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어서 답을 또 빨리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어요? 계산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알았죠? 계속 가보자. 12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y는 x제곱과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가 s1, s2고 절대값 a는 3b일 때 s2분의 s1 구하라. 뭐 근데 이거 면적 구하라는 거죠. s1 구할까요?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x제곱을 적분한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고요. s2는 말 그대로 0부터 b까지 x제곱을 적분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위에 거 적분하게 되면은 4분의 1의 x 4제곱에 a와 0이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0인 거고요. 마이너스에 4분의 1의 a 4제곱이겠죠. 그러면 얘가 4분의 1의 a 4제곱. 얘 계산은 뭐겠어요? 4분의 1의 b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눈 것을 구하라. 나누게 되면 짠짠해. b 4제곱분의 a 4제곱이죠. 따라서 b분의 a의 전체 4제곱이 답일 건데 자, a 자리에 3b가 들어가죠? 3b가 들어간다. 짠짠. 그래서 답은 8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15번. 자, x가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1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죠. 자, 그럼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일단 그림 그려주고요. 마찬가지 얘가 0 되는 그래프 그리면 되고요. 얘가 y가 1과 마이너스 1이 근이죠. 1과 마이너스 1근. 자, 그래프 그릴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어느 쪽 방향이냐? 라고 하면 플러스가 이쪽, 마이너스가 이쪽이에요. 이걸 모르겠으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봐요. x가 1 되니까 항상 1을 지나니까 음순위가 이 방향. 둘러싸인 면적은 여기죠. 그럼 얘도 실제로 고개를 딱 돌려보면은 원래 이 참수가 근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공식 대입이시면 돼요.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원래가 앞에가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절대값 생각해서 그냥 플러스라고 그냥 무조건 계산해버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6분의 8.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다. 됐죠? 자, 18번. 자, y제곱은 x 플러스 1과 y축 및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일단 그리셔야 돼요. y제곱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x는 꼴로 고쳐놓고 식을 세워야 됩니다. x는 y제곱 빼게 되죠.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x를 0이라고 했을 때 만나는 x가 마이너스 1과 1이고요. 얘는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얘와 y축 및 y는 2. y는 2니까 어디예요? 여기에요. 자, 그럼 어디 면적 구하라는 겁니다. 읽으세요. 곡선과 y축 및 y는 2니까 여기만 구하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면적은 1부터 2까지 dy y제곱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다. 왜? y축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22번. 자, 오른쪽 그림은 x는 y 곱하기 1-y제곱의 그래프고요. 이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면적도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봤더니 대칭 뭐이죠? 같은 면적일 거다. 한쪽만 구해서 2배. 그래서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y. 제 전개하면은 y 세제곱에 몇 배? 2배를 때리면 되죠. 이쪽 부분은 이쪽이 양수니까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볼까? 이 정도는 뭐 쉬우니까. 적분 곱하러 갈게요. 그러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됐죠? 2배 이유는 면적이 같으니까. 됐어요? 자, 계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x 마이너스 2k와 x축면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1.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2. 그 다음에 s1과 s2 같을 때 상수 k를 구하고 k는 0과 이상이다. 일단은 이 그래프가 그려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2k에 마이너스 1과 1에 마이너스를 둘 다 커버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니까 위로 볼록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는 2와 k인데 k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 2가 있겠네요. 자, x축은 당연히 여기보다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래놓고 문제 다시 읽을게요. x축 및 y축 얘와 여기죠. 여기 s1. 그리고 이 곡선과 x축 둘러싼 s2. 넓이가 같을 때 상수 k를 구하라. 자, 넓이 같다 문제 핵심은 넓이 같다로 푸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넓이 같다 문제는 각각의 실제로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적분의 의미로 푸는 게 가장 좋은데요. 무슨 얘기냐? 0부터 2까지 이 식을 적분한다고 생각하세요. 0부터 2까지 이 식을 그대로 적분을 해라. 그럼 우리가 정적분의 의미가 뭡니까? x보다 아래쪽에 있는 면적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와 위에 있는 거를 계산해서 더하는 거죠. 그런데 얘랑 면적이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얼마겠다? 0이 되겠다. 뭐야? 적분한 게 0이다를 푸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면적 같다 문제는 면적 같다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계산값이 0을 되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분명히 지금도 이렇게 넓이 같다 하는 거 넓이 같다로 풀지 말라 그랬는데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과 2가 되겠죠. 계산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2 k 더하기 마이너스 4k가 되겠다. 0제곱 0이겠죠. 자, 계산하면은 뭐 4니까 3분의 10이니까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2k는 0이다. 그래서 넘어가니까 2로 나니까 3분의 2죠, k는. 그래서 k값 3분의 2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다시 면적 같다는 면적 같다로 풀지 말고요. 지금처럼 이런 정적분이 어떤 0이 된다는 성질에서 풀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또 두 넓이가 같다. 자,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싼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k값을 구하라. 이거는 뭐 그냥 암산하시면 돼요. 3차 함수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하나가 근이 0, 하나가 지금 3, 그리고 하나가 k죠. 그 면적이 같으려면 이 3차 함수는 대칭성만 가지고 면적 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으려면 항상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요. 이 점에 대칭이 된 3차 함수는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k는 얼마다? 그냥 6이다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3차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유는 지금 항상 3차 함수라는 것은 대칭성을 따질 때 됐어요? 면적 같다는 이 점의 대칭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칭은 원점 대칭밖에 없죠. 그러면 식을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을 실제 우리가 쓰면 x에 x마 3, x마 6인데 얘를 원점 대칭으로 보이고 싶으시면 얘를 전부 다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그러면 식이 y는 x 플러스 3에 x에다가 x마 3이 되는데 얘를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가 되면서 전부 다 홀수 차수밖에 없는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만 같으면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 항상 원점 대칭 함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면적 같으려면 이 점에 대칭되려면 간격이 같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차 함수. 아셨죠? 계산하려고 하면 뭐 하셔야 돼요? 0부터 K까지 정적분한 게 0이다라는 계산해야 돼요. 전개하고요. 엄청 시간 걸려요. 알았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렇게 계산하자. 자, 3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와 x 중에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a. 이 곡선과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b인데 a와 b의 넓이 b가 1대 2일 때 b를 구하라. 1대 2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2차 함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즉 2차 함수는 이 b의 면적을 대칭축에 의해서 절반씩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럼 얘 면적이 지금 1대 2니까 이 하나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럼 얘랑 면적이 같다. 하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 정적분하겠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대칭축이니까 얼마겠다? 3이겠다. 그러니까 결국 얘를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냥 이 식을 적분하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계산을 직접 하세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 34번.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지금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좀 구할 거예요. 일단 2차 함수와 직선 면적 구하는 거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실제로 능 갖다 때리면 끝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얘와 얘의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건데 실제로 나중에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처음에만 할 거예요. 처음에만. 보세요. 얘는 위로 볼록에 근이 0과 6인 2차 함수고요. 얘 y는 2x는 이러한 직선입니다. 둘러싸인 면적을 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찾아야겠죠. 그럼 이 점은 두 개를 같다고 두겠고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4x는 0이니까 이 좌표는 4가 되겠다. 그럼 내 원래가 두 곡선에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0부터 4까지 위에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는 거니까 얘에서 뺄게요. 2x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결국에는 계산할 함수가 이거네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 0과 4는 2차 함수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되는 그런 그래프를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곧바로 6분의 원래 마이너스 1이니까 1에 4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실제로 정의대로 풀었는데 결국에 이거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이거 계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릴 필요가 있어요? 뭐만 찾으면 돼요. 2차 함수와 직선을. 만나는 점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당하는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면적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면적이 나오려면 거기 만나는 점에서만 나오겠죠. 그럼 내가 해당하는 항상 정적분 계산이 근으로 둘러싸인 정적분이 되고 그거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 공식을 이용한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아까 공식 이용하면 바로 되니까 어떻게 풀어라. 2차 함수 직선은 는 같다. 근 찾고 6분의 절대값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위치관계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 직선 관계는 공식으로 풀어라. 그래서 갑니다. 자, 이번에 3차 함수와 직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곡선과 얘로 둘러싼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정석대로 위치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요. 0, 3중근 그러면 짠 3중근 y는 x 둘러싸인 면적 얘와 얘를 구해야 되네요. 일단 이 점이 필요하니까 능 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x-3의 제곱과 y는 x랑 같다. 자, 약분하시면 안 되고요. 넘겨서 인수분해야 돼요. x로 묶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빼기 1, 8이에요. 2와 4가 되겠고 마마가 되겠네. 즉 얘의 좌표가 2가 되고요. 4가 돼요. 봅시다. 내가 이제 원래 정석대로 정적분하면 이 면적은 0부터 2까지는 됐어요?
위의 함수 3차 함수에서 x를 빼는 거고요. 2부터 4까지에서는 x가 위에 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식은 뭐와 같은 거냐면 얘를 결국에는 전개하면은 x, x마이, x마 4예요. 얘는 당연히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겠죠. 그럼 결국엔 이거를 구하는 행동은 그냥 이 식과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뭐라고요? 이 식과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인 거예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차 함수 면적 구할 때는 대칭성을 좀 잘 볼 거고요. 얘를 두 칸 평행 이동한 0으로 맞춰준 거랑 똑같다. 이거 0, 마이너스 2, 2랑 똑같죠. 그럼 우리 여기만 계산해서 2배 때리면 될 거니까 실제로 이 면적은 2배고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요거 전개한 식. xx 플러스 a x 마이너스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를 적분한 거예요. 2배가 곧바로 답이에요. 자, 뭘 배운 거예요? 이거를 위치 관계를 따질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프 그려서 3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했을 때 일단은 우리는 만나는 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만나는 관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거에서는 그 그래프에 만나는 위치 관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죠.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엔 두 개를 빼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식은 뭐가 되겠냐면 결국에는 그 3차 함수가 될 건데 그 3차 함수가 개형이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면적을 그냥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빼게 되면. 그럼 결국에 우리는 그 3차 함수와 얘로 둘러싼 면적이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는 필요 없이 첫 번째 능 같다라고 해서 만나는 점을 찾고요. 실제로 한쪽으로 넘겼을 때 그 3차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결국에는 그 둘러싸인 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두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 점들은 다시 얘기하면 그걸 한쪽으로 넘겨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되니까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세요. 아까 3차 함수 면적 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은 이 문제 요거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40번. 선생님이 알려주는 팁은 뭐예요?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일단 시간 줄이는 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자, 40번. 자, 곡선 x는 y제곱과 y는 x-로 둘러싸인 되게 넓이. 식 자체는 이번에 뭐예요? y제곱이고 y는 이거죠. 그럼 얘는 y제곱에 y축으로 쪽으로 둘러싼 면적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도 x는이라고 두는 거예요. 자, 뭘 배웠어요? 그릴 필요 없어요. 얘도 결국 이차함수입니다. 두 개가 같은 점만 찾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얘와 y축으로 둘러싼 면적 구할 거 인수분해 되죠. 2일에 여기 마이너스. 그럼 결국에는 이 면적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고 어떻게 계산해요? 6분의 1에 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에 세제곱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을 그려서 해당하는 위치 관계를 판단해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그 만나는 점까지를 정적분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나눠서 2차 함수와 직선, 3차 함수와 직선, 실제로 2차 함수와 2차 함수, 3차 함수, 3차 다 똑같아요. 어차피 계산했을 때 2차 함수가 나오냐 3차 함수가 나오냐가 핵심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축과 둘러싼 면적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 똑같아요. 위치 관계를 판단을 해서 풀어도 되지만 뭐 한다고요? 하나 위로 볼록 아래 볼록 만나는 점 두 개일 거고 만나는 점만 찾으세요. 두 개를 갖다. 자, 한쪽으로 넘겨요.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은 0이죠. 3으로 묶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야.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근만 존재한다면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근공 써서 근 2개 구하셔도 돼요. 2가 돼서. 이 면적은 어떻게 될 거냐? 근으로 둘러싼 면이니까 6분의 2번의 3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일 건데.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의 루트 값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뭐의 세제곱이냐? 알파 플러스 베타 16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에 2 곱하니까 8. 즉 8, 2루트 2, 2루트 2의 세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2분의 1에 2루트 2 세제곱하면은 8 곱하기 2루트 2. 그래서 8루트 2가 되겠다. 그를 구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해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좀 활용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6번. 자, 두 곡선과 얘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S1, S2일 때 S2 빼기 S1을 구하라.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문제 자체의 결론을 좀 보셔야 돼요. S2 빼기 S1을 구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즉, 보세요. 지금 얘와 얘로 일단 둘러싸인 넓이들을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설명하기에 또 그래프의 위치관계 판단해서 설명해 줄게요. 얘를 먼저 그릴게요. x로 붙고요.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근으로 둘러싸인 거죠. 마루트 2, 0, 루트 2. 마루트 2, 0, 루트 2. 그리고요. y는 x제곱이니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둘러싸인 도형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이쪽부터 S1, 여기 S2가 되겠죠. 됐죠? 그랬을 때 두 개를 뭐 하라고요? 뺄 거라고요. 그럼 일단 만나는 점이 필요해요. 잘 설명 듣고요. 중요한 거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이거를 그냥 이대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일단 만나는 점 찾을게요. 갔다고 합시다. 설명을 다 듣고 그 알려준 방식대로 풀어야지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0이죠. x로 묶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2와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만난 점 얼마냐?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2가 되겠네요. 원래가 S1을 구하는 행동은 보세요.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0까지 3차함수에서 2차함수 빼는 거예요. S2는 0부터 2까지 2차함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두 개를 껴서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행동이냐? 실제로 이 식이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마찬가지 그려보면 마이너스 1, 0, 2, 3차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인데 두 개를 빼는 겁니다. 빼서 근데 뭘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S2 빼기 S1이니까. 그럼 실제로 그냥 이 생각입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이 식을 그냥 적분해 보세요. 요 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계산하면 그 결과값은 뭐가 되냐면 얘는 양수니까 S1 얘는 S2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보이시나요? S1 빼기 S2는 그냥 정적분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S2 빼기 S1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다 그냥 뭐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 그냥 정적분에서 마이너스 붙이라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를 고지고대로 읽어서 진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빼서 답 맞힐 수 있겠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려면 이런 그래프도 또 그려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능 같다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넘겨요. 3차함수 나와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이게 3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작은 쪽과 큰 쪽이 나오는데 이것 빼기 이거는 이거 정적분한 거에다가 결국 뭘 붙여라? 마이너스 붙인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쓸 식은 뭐밖에 없다. 요거에서 그대로 요렇게만 가면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만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면적 빼기 면적은 뭔가 정적분의 의미 항상. 그게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면적 빼기 면적은 정적분해라는 의미.
됐죠? 자, 16번 가봅시다. 자, 또 두 곡선의 넓이가 같은 조건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4-x제곱과 y축 및 두 직선으로 y는 k, x는 1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을 때 상수 걔를 구하라. 넓이가 같다고요. 넓이 같다 문제는 뭐라고요? 정적분해서 끝내면 돼요. 그럼 결국 뭐합니까? 여기에서 요거 뺀 식을 됐어요? 그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그게 여기는 위에 쓴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주면 빵이 되겠다. 넓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0부터 2까지 4-x제곱에서 빼기 k를 한 거를 정적분한 게 얼마다? 0이다. 이걸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 식이 결국엔 뭐가 되냐면 원래는 두 개를 같다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같다라고 하면 그게 만나는 점이 발생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이 식이 되죠. 그럼 이 식은 결국에는 지금 이 y는 k랑 얘가 y는 0이 되고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0이고요. 2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는 이런 그래프 상황에 지금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곡선의 위치 관계는 는 같다라고 한쪽으로 넘기는 순간 오른쪽이 0이죠. 다 x축과 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x축 쪽이다. 그래서 결국 다 x축으로 둘러싼 면적으로 푸는 거예요. 두 곡선 사이 면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요거 계산해서 k를 구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자, 곡선과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접선은 구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자, 위에 점 나왔으니까 미분해서 기울기만 구하면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2가 되겠죠. 그럼 직선 y는 2에 x-1 더하기 2가 되겠다. 자, y는 2x입니다. 그럼 얘는 y축이나 x축이 따로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왜요? 그게 그냥 단순히 두 곡선으로 둘러싼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y는 x제곱 더하기 1이죠. y는 x제곱 더하기 1. 축을 좀 내릴게요. 1,2 여기서 y는 2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 접선 및 곡선 및 y축 여기 구하라.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2.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겠니?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거 적분하시면 돼요. 이건 고민할 거 없습니다.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1에서 빼요. 2x를 뺀 거를 적분하면 얘가 결국 여기 면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그러니까 접선만 구해줘. 위치 관계 파악하고 어디 면적 구하겠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거 적분하겠다. 그러면 면적이 됩니다. 됐죠? 접선 구하셔야 돼. 일단은 위치 관계 판단하시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55번. 자, 3차함수와 이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2,0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3배를 내라. 마찬가지 일단은 위의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건 좀 쉬워요. 왜? 접선과 직선의 관계거든요. 접선과 곡선의 관계도 3차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볼게요. 2,에서 접선 구할게요. 그럼 일단 미분하죠.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기울기 찾아요. 마이너스 10은 12에다가 마팔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구니까 3이 돼요. 직선은 y는 3에다가 x 플러스 2 더하기 0이 되니까 얘가 3x 더하기 6인데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3차함수와 접선의 관계만 알면 실제로 엄청나게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찾은 상태에서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3차함수와 마이너스 2,0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싼 넓이가 여기거든요. 뭐 일단은 이 점은 알아요. 마이너스 2. 그럼 이 점을 일단은 찾는 거는 좋아요. 이 점은 얼마겠냐면은 얘랑 얘가 같아지는 점 중에서 마이너스 2가 아닌 점이니까 선생님 요것도 이제 빨리 구하는 방법 여러 번 설명했죠. 얘가 x세제곱에 더하기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8은 0은 얘는 무조건 얘를 근을 두 개로 가지고 있을 테니 x 플러스의 제곱을 때린 다음에 나머지 근을
얘가 4니까 막 8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돼야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되겠죠. 원래가 내가 계산해야 될 행동은 그러면 이 면적을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요 직선에서 이번에 곡선을 뺀 거죠. 근데 직선에서 곡선을 빼면 내가 이걸 이쪽 넘겼지 이쪽으로 넘길 식이니까 여기다 전체가 마이너스 붙는데 그걸 그냥 인수분해한으로 써버리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 상황은 마이너스 2와 2인데 여기서 접하는 그래프에 이 면적은 공식이 있다고 했었죠?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에 몇 제곱? 4제곱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무조건 위치 관계가 한쪽이 접선에 면적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게 제곱과 1차식에 이런 꼴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 두 근만 찾으면 실제로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서 구하면 이거 접선 구하고 만나는 점 찾고 공식 때리면은 실제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왜 오래 걸린다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접선 구하고 위치 관계 판단하고 진짜로 이거를 정적분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 관계를 다 이해하고 하면 몇 줄 안 걸리죠. 접선 구하고 능 갖다 만나는 점 찾고 그러면 무조건 공식 때리면 답이겠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18번까지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8번 겁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 된다. 그때 실수 m에 대하여 m 플러스 a 세제곱 구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걸 일단 그림 그리세요. 그래놓고 이해해놓고 쉽게 풀어버리면 되니까. 자, 그려봅시다. 근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0과 2가 이렇게 근으로 둘러싸이는 그래프고요. 아래로 볼록. y는 mx인데 얘와 얘가 넓이가 x축에서 이등분된 거니까 이 직선은 일단 기울기가 양인 직선을 그어 주셔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음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지금 얘와 얘로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죠. 여기가 이 x축에 의해서 넓이가 이등분 된다는 얘기는 이 x축으로 둘러싼 여기와 여기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겠냐? 여기서 구하기 쉬운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면적은 아주 구하기 쉬워요. 공식 때리면 되니까. 6분의 1에 2-0의 세제곱. 그럼 결국에는 여기 면적은 그거의 몇 배가 되냐? 2배니까 또 이 면적을 구할 건데 선생님 아까 되겠죠? 곡선, 이차함수와 직선 둘러싸인 면적을 점만 찾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그거를 넘겼을 때 해당하는 여기부터 여기는 이차함수와 x축을 둘러싸인 면적이 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만 찾으면 두 개를 모아다 같다고 두고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x니까 x로만 묶으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니까 이 점은 2 더하기 m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2s라는 면적을 근이 0과 2 플러스 m으로 이루어진 6분의 1에 2 플러스 m에다가 0 빼니까 그대로 2 플러스 m의 세제곱인 겁니다. 그거를 얘랑 2배해서 계산하라. 제가 6분의 1에 8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워지고 얘가 4가 되겠다. 문제에서도 마침 얘를 딱 구하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되겠다? 잠시만, 2, 8이죠. 얘는 여기 16이죠.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얼마? 16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들을 좀 이해해서 우리가 그 면적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됐어요?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번엔 곡선과 곡선의 넓이의 최소값, 곡선과 넓이의 어떤 최소값이다. 양수 K에 대하여 두 곡선과 직선 X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일단은 두 곡선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 좀 판단하면서 갈게요, 이거는. 그러면 두 곡선인데 얘는 K분의 1 X제곱. X제곱 이제 그래프 알죠? K분의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9K. X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놓고 x는 1이 여기 있겠죠. x는 1이 여기 있고요. 둘러싸인 넓이는 두 곡선과 직선 x는 A니까 여기죠. 이 면적을 구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야죠.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빼겠다. 빼면 플러스가 되겠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일단 계산해야겠죠. 4k분의 1의 x 4제곱에 더하기 4분의 9k의 x의 4제곱에 0과 1이 돼요. 밀만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4k분의 1 더하기 4분의 9k의 최소를 구하라. k 양수죠. 더하기죠. 역수죠. 못 써야 돼요. 산술기야. 2 루트 두 개를 곱하면 k 날라가면서 16분의 9가 돼서 2 곱하기 4분의 3이다.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몇 개 남았죠? 좋아요. 3개 남았네요. 갑시다. 자, 14번. 자, 곡선 절대값 그래프와 y로 둘러싸인 통의 넓이를 구하라. 자, 절대값과 직선 둘러싸인 넓이. 일단은 모르는 그래프죠? 절대값이라는 거. 그럼 일단은 얘는 그려야 돼요. 왜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 0, 0,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데 얘를 뒤집어 까주는 게 절대값이죠. 여기까지는 다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y는 2는 어디 있겠냐라고 했을 때 꼭지점 위치가 중요한데 꼭지점은 쟤를 완전 제곱해봤자 x제곱 더하기 x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되죠. 이 정도는 바로 해야 돼요. y는 여기다 어디에 있겠다? 위에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곡선과 여기 둘러싸인 여기를 구하라. 자, 센스가 있으면은 이거 넓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센스 없으면은 다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센스가 있는 행동이냐면 이걸 딱 보고 나는 이거를 구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뺄 거야. 왜? 이 것들이 계산하기가 쉽거든요. 일단은 내가 볼 큰 거는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근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는 원래 저 그래프와 2랑 만나는 점이거든요. x제곱에 더하기 x와 마이너스 0이니까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이 면적은 아까 계산하면 6분의 1에 1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뺄게. 나 요거 두 개 뺄 거야. 6분의 1에 0 마이너스니까 1의 세제곱을 몇 개 뺄 거야? 두 개 뺄 거야. 이게 센스 있게 이걸 답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아까도 정의했던 이런 구간을 나눠서 해당하는 직선과 요거 정적분 뺀 거, 직선과 요거 뺀 거, 요거 뺀 거, 뭐 요 정도는 대칭이니까 한쪽만 한쪽만 구해서 두 배 때리겠다 할 수 있지만 그러기 항상 모든 정적분의 계산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두 개 남았습니다. 자,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일단은 함수와 그 역함수 문제가 나올 때는 해당하는 fx는 그 범위 내에서 증가함수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문제를 일단 일반적으로 썼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a부터 fb gx dx, gx는 역함수. 이거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 이거 항상 결과값은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결과값은 항상 다음과 같아요. 이 두 개를 곱한 거와 두 개를 곱한 걸 빼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갈게요. 자, 어떤 증가하는 임의의 함수를 하나 그려주고요. 나는 지금 이거 역함수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게 y는 fx고요. 이게 y는 gx고요. 우리가 항상 구하려는 문제의 해답은 뭘 구할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얘를 구하라던가 단독으로 얘만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역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라. 그럼 우리는 위에 거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결과값은 bfb에서
AFA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함수와 정적분으로 해당하는 저 계산을 할 때 지금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럼 나는 지금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할 거고 해당한 FA는 여기고요. FB가 여기입니다. 그럼 이 FA와 FB를 GX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이것을 Y는 X에다가 딱 대칭을 해야지만 여기 FA가 되겠고 얘를 마찬가지 Y는 X 대칭해야 여기 FB가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계산하려는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이거의 이거 값은 어디부터 어디냐면 자 A부터 B까지 fx니까 여기 부분을 적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쪽 부분은 FA부터 FB까지 GX니까 여기 부분을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FA, FB는 여기에 있고요. 실제로 이 곡선과 Y축과의 관계는 이 GX와 X축의 관계가 같으니까 실제로 이 면적은 여기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와 결국에는 얘를 더하는 게 항상 이 결과값이 되고요. 그럼 그의 결과값은 큰 직사각형에서 조그만 직사각형을 빼는 행동이니 BFB, AFB를 빼는 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역함수만 단독으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 fx는 문제에 주어질 거니까 정적분 가능할 거니 그것만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곱해서 빼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중요한 공식을 외우는데 왜 이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공식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마지막. 자,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이번에 그 함수와 역함수에 대하여 두 곡선과 y는 gx로 둘러싸인 넓이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 함수와 그 역함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함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역함수라는 것은 뭐의 대칭이에요?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y는 x가 어떤 그래프와 만나는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지금 3차 함수만 본다면 그 3차 함수와 안 만날 수도 있고요. 2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기본 3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더 올라가더라도 상황은 똑같죠. 그럼 그에 해당하는 역함수들을 그리면 첫 번째 안 맞는다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해당하는 이게 y는 gx라고 했을 때 역함수는 즉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만나는 점 한쪽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거나 다른 직선이나 또는 어떤 다른 곡선이 없다면 그 만나는 그 생기는 넓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두 번째 이렇게 만약에 만난다면 한 점에서 두 점에서 그에 해당하는 역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둘러싸인 면적은 여기 항아리 부분, 여기 부분이니까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 역함수 자체는 3차 함수 너무 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구해서 몇 배를 하겠다? 2배를 하겠다. 즉 그 만나는 점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은 원래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를 적분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못 구하니까 얘를 A부터 B까지 fx에서 x를 뺀 거에 해당하는 면적에 그 면적에 똑같을 때는 몇 배를 하겠다? 2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만나는 점이 3점이라면 해당하는 곡선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겠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번에는 둘러싸인 면적이 여기와 여기가 생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구하려는 면적은 그 만나는 점에 대해서 여기 첫 번째 만나는 점을 A, 여기 만나는 점 B, 여기를 C라 그러면 내가 원래 구하려는 거는 보세요. 좀 지우고 구하려는 면적 A부터 C까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라는 것은 절대값, 두 개를 뺀 거에 절대값을 붙인 게 면적이에요. 하지만 얘를 계산하려면은 역함수는 마찬가지 못 구하니까 우리 어떻게 했다? 아까 그거랑 y는 x와 둘러싸인 얘랑
그 3차함수와 둘러싸인 면적을 딱 구해봤더니 그게 2배가 될 테니 얘를 계산을 먹으면 또 2배가 된다.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x의 dx의 2배가 되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은 별게 아니라 원래함수와 x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서 2배 하세요. 이 문제가 돼요. 아셨어요? 갑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얘 역함수를 구할 때 얘랑 누구랑 만나는 관계를 생각해라. xy 만나는 관계를 생각을 해라. 그럼 넘어가면 만나는 게 이거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럼 x제곱 묶으면 x-1이 되고 결국에 이 문제는 x제곱 0, 1 그리고 요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서 거기다 몇 배다? 2배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 면적이 2배도 구할 건데 뭐다? 3차함수의 근인데 한쪽이 접하는 쪽의 면적이니까 공식을 때려서 1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되겠다 해서 곧바로 6분의 1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계산들을 정적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넓이 구할 때. 이렇지 않으면 넓이와 적분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배웠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훨씬 더 시간 절약될 거고요. 자, 숙제는 요거 나머지 부분 푸는 거와 정석 연습 문제 넓이와 적분 풀어주시면 돼요. 아셨죠?